안녕하세요. 고아라TV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크몽에서 노하우를 판매하는 방법에 대해서 서비스 등록부터 시장 조사까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은 구독자님들의 공통된 의견을 반영하여 만들었습니다. 노하우를 판매하고 싶은데 어떻게 크몽에 등록해야 할지 모르는 분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영상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상에서 소개할 내용은 총 3가지입니다. 첫째, 크몽에 판매 등록하기 전 체크할 필수사항 3가지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둘째, 문서 등록 시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제약사항에 대해서 3가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형식, 그리고 분량, 출처 표시에 관련된 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실습으로 문서 판매 등록하는 과정을 직접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이 판매 등록을 하시기 전에 이런 과정을 통해서 판매 등록을 하는구나 라고 간단한 맛보기로 보실 수 있게끔 영상에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크몽에 판매 등록하기 전 체크할 사항 3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첫째, 나는 어떤 카테고리에서 판매해야 하는지를 체크해야 합니다. 둘째, 외형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요. 외형 체크에는 표지 디자인, 여러분들이 판매할 서비스를 대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썸네일 제작, 그리고 제목은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같은 동일한 카테고리에서 내 문서는 어떤 가격에 책정을 해야 하는지를 체크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상세 페이지 내용에 어떤 것을 넣을지, 강조할 것은 무엇인지를 체크해야 합니다. 이 3가지를 여러분들이 체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거는 바로 벤치마킹, 즉 여러분들이 크몽에 직접 들어가셔서 시장 조사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벤치마킹을 할 때 팁을 한 가지 알려드리자면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을 해봤었을 때 우선 여러분들이 경쟁자의 분석을 해보다 보면 각각의 특징을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정리를 한다면 여러분들이 더 나아가서 나의 차별점을 무엇이고 어떤 점을 조금 더 강조해서 상세 페이지에 부각을 시켜야 되는지 그 부분을 캐치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의 판매했던 그런 후기들을 살펴보면서 어떤 부분에 조금 안 좋은 불만들이나 혹은 부족했던 점, 그리고 어떤 점에서 만족을 했는지 그 부분을 체크해 보신 다음에 나는 이런 부분을 조금 보완해서 나의 강점으로 만들어야겠다라는 차별점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자면 스타트업의 비즈니스 모델 포지셔닝을 할 때나 차별성을 만들 때 이런 식으로 각각 회사의 경쟁사의 특성을 파악을 해보고 도표를 만들어서 우리 회사가 어떤 특성을 가져갈 것인지, 어떤 특성을 조금 더 부각시킬 것인지를 찾아낼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됩니다. 예를 들면 A사에서 어떠한 특징들이 있고 B사에 어떠한 특징들이 있으며 C사에 어떠한 특징들이 있는데 이 점을 명확하게 하고 나면 우리 회사가 어떠한 특성을 조금 더 강조할 수 있는지를 확실히 파악하기가 좋기 때문에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고객에게 어필을 할 수 있는 상세 페이지를 만든다거나 혹은 직접 고객에게 설명을 할 때도 우리 회사의 충분한 이런 특장점을 설명할 수 있는 확실한 근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꼭 도표를 사용하실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들도 내가 벤치마킹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판매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나의 강점 그리고 나의 특성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설명을 해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벤치마킹을 한번 활용을 해보시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리고요. 그렇다면은 이제 크몽 페이지에서 저와 함께 같이 카테고리별로 어떤 식으로 판매를 하고 있는지, 그 카테고리별 특성은 또 뭐가 있는지를 간단하게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자, 크몽 메인 페이지에 들어왔는데요. 메인 페이지에 보면은 여러 가지 카테고리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저희는 노하우 전자책을 판매할 거니까 우선 시장조사로는 이 문서 취업 카테고리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들어오니까 문서 취업 카테고리를 한 번 더 이렇게 마우스를 올려보니 여러 가지 세부 카테고리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이 노하우 전자책,
New라고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진 카테고리가 보이시죠? 여기를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렇게 많은 문서를 판매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상세 페이지가 17페이지까지 이렇게 있죠. 그만큼 요즘에 굉장히 많이 이렇게 패시브 인컴이라고 해서 문서를 판매하시는 분들이 비중이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시장 조사를 해야 되는데, 자, 우선적으로 이렇게 17페이지를 다 보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판매하고 싶은 이런 카테고리, 큰 키워드 카테고리가 있을 거예요. 노하우 분야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유튜브 노하우를 판매하고 싶다, 혹은 마케팅, 혹은 여러 가지 이렇게 카테고리들이 있는데,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유튜브 노하우를 판매하고 싶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이거를 클릭을 했더니, 필터에 유튜브 노하우가 이렇게 있고요. 더 나아가서 파일 형식에 PDF만 팔 수 있을 줄 알았더니 PDF뿐만이 아니라 워드, 한글, PPT까지 이렇게 다양하게 문서를 등록을 할 수 있구나라고 이제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대부분이 이렇게 PDF가 많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참고로 다음 강의에 2장에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그러면 유튜브 노하우 중에 다양한 분들이 어떤 식으로 자신의 노하우를 판매하고 있는지를 이렇게 페이지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보니까 지금은 유튜브 노하우는 판매하시는 분들이 한 페이지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직 많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그 중에서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많이 판매된 분을 참고를 해보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이 중에서 이렇게 상위로 뜬 두 분이 판매 개수가 이제 가장 많기는 한데요. 그 분들의 특징을 한번 이렇게 보면은 우선 썸네일은 본인의 구독자 수를 어필하는 것으로 포인트를 주신 것 같고요. 보니까 이렇게 3만원, 6만원, 30만원 이렇게 세 가지 카테고리를 만드신 것 같아요. 그래서 문서만 판매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이렇게도 판매할 수 있구나라고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분도 보면은 서비스 설명에서 어떤 부분을 조금 강조하고 어떤 분들이 조금 들으면 좋을지, 그리고 뭐 언제든지 질문을 하라, 그리고 어떤 내용이 들어갈 거고, 계속해서 업데이트본을 보내드리겠다, 뭐 이런 내용들, 그리고 더 자세하게는 이렇게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는지를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보고 나한테 도움이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을 체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후기도 한번 여러분들이 상세하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 게요. 어떤 부분에서 만족을 했는지 그 부분들을 체크를 하시면 여러분들의 서비스에도 같이 첨가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를 좀 보시고 가격대도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비슷하게 할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조금 더 가격대에서 포인트를 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뭐 비슷하게 하지만 또 다른 차별성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썸네일에서도 조금은 다른 것 같지만 여러분들은 어떤 점을 조금 더 부각해야 되는지, 그림을 부각할 것인지, 글씨 중에 어떤 특성을 부각할 것인지 이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시장조사는 저희가 여기까지 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 장의 내용들이 또 기다리고 있으니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서 등록 시 궁금해할 만한 제약사항 3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임의적으로 한번 뽑아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첫째, 문서 형식은 무엇으로 해야 할까요? 아까 저희가 크몽에서 보셨듯이 뭐 PDF로 할지, 뭐 워드로 할지, 뭐 PPT를 판매해야 될지, 어떤 거를 해야 될지 궁금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좀 안내를 해 드릴 거고요. 둘째는 페이지는 몇 페이지로 해야 할까? 이제 이 부분도 막연해 하실 것 같아서 이 부분도 안내를 해 드릴게요. 셋째, 자, 문서를 만들 때 출처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나요? 조금 저작권과 좀 비슷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아는 선에서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문서 형식에는 4가지 중에 한 가지만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보통은 PDF로 많이들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뭐 한글 파일, 그리고 PPT, 워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원본 파일이기 때문에 물론 다른 분들이 구매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도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충분히 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물론 그러시지는 않을 거지만 그런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PDF를 조금 사용을 하시는 것을 좀 권장을 드리고요. 그냥 의미 자체가 내가 원본 파일을 드리는 것보다 복사본을 좀 드린다는 의미로서 PDF 파일을 드리면 좋을 것 같고, PDF 파일이 이렇게 다운로드해서 바로 보는 방법이 굉장히 좀 간편하고 전반적으로 정리가 좀 돼 있는 체계적인 이런 느낌이 좀 많이 들어서요. 그래서 PDF 파일을 좀 주로 이용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PDF를 조금 많이 사용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렸고, 분량에 대해서는 사실 제약이 없습니다. 하지만 보통은 50페이지 이렇게 내외로 혹은 이내로 사용을 하는데요. 만약에 페이지가 너무 많이 길다라고 한다면 구매를 해서 보는 분들도 조금은 부담스러우실 것 같긴 해요. 물론 많은 양을 싸게 사서 좋긴 하겠지만, 일단은 내가 많은 내용을 읽어야 한다는 그런 부담감 때문에 100페이지 이상이 넘어가 버리면 조금 더 부담스럽다라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보통 50페이지 이내로 많이 판매를 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사실 페이지에 제약이 없다 보니까 그러면은 10페이지 해도 판매를 해도 되겠네 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그거는 본인 입장에서는 편하고 되게 좋지만 사는 사람 입장에 대해서는 돈을 지불하기 때문에 10페이지는 조금 미약하지 않을까, 내용이 좀 부실하지 않을까라는 조심성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50페이지를 그냥 평균적인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출처 표시는 사진이나 글 인용 시에 명확한 출처 표시를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모두 다 아실 것 같은데요. 분량이 너무 많거나 좀 많은 사용을 하게 될 경우에는 아무래도 표절 논란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참고를 해주시고, 가장 좋은 점은 여러분들의 경험담, 여러분들의 의견을 쓰시는 게 가장 좋겠고요. 이렇게 인용을 하는 건 사실상 목적은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주장하는 메시지의 근거를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인용을 한다라는 점, 그 점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로 넘어가 볼게요.